안녕하세요. 제이맘입니다. 네, 오늘은 천지아 태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중편 시간입니다. 네, 제가 천지아 태교의 비밀 상편이랑 그 다음에 그 중편 중에서도 임신 초기 태교법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으로 올려드렸으니까요. 네, 꼭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나 텍스트로 좀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면 jmam.co.kr로 가시면 제 블로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오늘은 이 임신 5개월 이후의 태교법, 스세딕 태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세딕 부부가 실제로 시행을 했고, 그래서 다 4명 딸아이 모두 이제 150, 지능 150 이상의 훌륭한 아이들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능보다도 아이의 그 행복을 위해서 시행했던 태교라고 하니까 항상 그거 염두에 두시고 정말 보시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들어간 태교는 안 하니만 못하겠죠. 네, 임신 5개월 이후의 태교법입니다. 네, 이때 이후에는 아주 이런 것까지 해 극성엄마 아니야? 라는 정도의 태교법까지 있어요. 스세딕 태교법에는. 네. 그 임신 5개월과 그 전으로 나눈 이유는 이때부터 이제 청각이 발달을 하는 시기여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7개월부터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에는 완벽하게 청각이 발달되어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음의 높낮이, 그다음에 음의 강약 같은 것도 세미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아이가 청각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결과 이제 전문가들도 마지막 이제 8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이때가 7개월, 8개월, 9개월 이후 이때 태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감을 자극을 해서 오감태교라고 많이 하잖아요. 오감을 자극해서 태교를 해라라고 돼 있는데 이 오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태담 태교도 사실은 청각을 기반으로 한 걸 거고요. 음악 태교도 청각을 기반으로 한 거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청각 발달을 염두에 두고 5개월 이후로 나눈 것 같아요. 어떤 태교 방법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자 학습, 한글과 알파벳. 네, 한글이랑 알파벳을 아기가 태아할 때부터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실 스세딕 씨는 일본인이고요. 미국인 남편이랑 결혼했다고 하니까 일본어랑 알파벳을 가르쳤겠죠. 근데 이거를 저희 쪽에 맞춰서 이제 특화시키면 한글이랑 이제 알파벳이 되겠죠. 이거를 도대체 태아한테 어떻게 가르칠까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가르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플래시카드를 사용을 해서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플래시카드 만드는 방법은 스세딕 씨는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이제 15cm, 14cm 꼭 이 규격일 필요는 없겠죠. 이런 거에다가 이제 칼라로 이렇게 이제 문자를 적고요. 문자를 적고 그 뒤에는 예를 들면 한글 아다 할 경우에는 아로 시작되는 단어 2개 정도 그리고 그 그림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꼭 그릴 필요는 없고 일러스트를 오려 붙여도 상관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처음에는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렇게 받침 없는 글자를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받침 있는 글자, 네, 이거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5개씩 5글자씩 가르치고, 거기에 가명 가로 시작되는 단어들 몇 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알파벳도 마찬가지고요. 알파벳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A면 앞면에는 이렇게 A라고 크게 컬러풀하게 쓰고요. 뒷면에는 이제 뭐 사과 A로 시작되는 사과 A, F 해서 F 이렇게 A, F 이런 식으로 앞면, 뒷면 이렇게 뭐 만들었다고 하고요. 소문자도 같이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 소문자, 대문자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소문자도 가르쳤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플래시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뭐 태교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직접 애가 태어나고 나서도 이 만들었던 플래시카드로 계속 가르쳤다고 해요. 이 동일하게 한국어, 알파벳, 그리고 숫자 이거를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둔 거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제가 요즘에 또 관심 있는 게 영재교육, 뭐 영세교육, 뭐 후성유전학 뭐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이 있는데, 이제 스세득 씨가 정말 똑똑한 아이를 이제 낳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 중에 하나가 저는 당연히 스세득 부부가 강조하는 태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0세에서 3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요. 네. 이 배 안에 있을 때부터 3세까지가 아이의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 연결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 연결이 아주 촘촘할수록 지능지수가 높아진다라고 하고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0세에서 12세다, 여기가 8세다 뭐 하면 0세에서 3세까지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발달하고, 그때부터 8세까지 살짝, 그 이후로는 이렇게 재능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스세득 씨는 사실 태교도 한 것이고 태어나서 0세에서 3세까지 또 이런 교육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지능이 그렇게 높아질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영세 교육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릴 거고요. 텍스트는 저의 사이트, 저의 블로그에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걸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미리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스세득 씨가 얘기를 한 거고요. 저의 경우에는 직접 만들 여력은 없어서, 네, 이런 문자 카드, 알파벳 카드, 숫자 카드를 직접 구입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인터넷 서점 가격으로 7,000원 정도로 낱말 카드, 한국어 카드 이런 거 팔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없으신 워킹맘 분들은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음 편 영상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래시카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숫자 학습인데요. 말 그대로 수 1, 2, 3, 4, 5, 6, 7, 8 1에서 50까지 가르쳤고요. 그리고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가르쳤대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형까지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이죠. 네.
이것 또한 역시 플래시카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1에서 50까지 50장의 카드를 만드는데 1에서 9까지는 수와 형태, 그 수의 형태에 가까운 그림. 1은 1, 뭐 연필이 될 수도 있겠죠. 2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오리 모양, 뭐 백조 모양 이런 거 있을까요? 아마 백조. 그다음 뭐 3, 뭐 나비의 3, 나비의 3. 뭐 이런 건 형태와 가까운 그림을 그린다. 뭐 이것도 사진이나 일러스트 잘라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다. 네, 산수를 가르치는 경우에는 뭐 물체를 이용해서 덧셈과 뺄셈을 보여준다. 그래서 스세덱 씨가 강조하는 것 중에서 이 연상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전달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사과 같은 걸 가져와서 사과가 여기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가져왔어. 그럼 몇 개가 될까? 하나, 두 개가 됐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스세덱 씨는 자그마한 공들을 사용을 했다 해요. 자그마한 공들을 사용을 했고 실제로 이거를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서도 이런 공들로 숫자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미리 구입을 해서 태교 때도 사용을 하시고 실제로 아기랑 또 이제 놀아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형 공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나? 이것도 플래시카드입니다. 플래시카드로 이렇게 정사각형 그리고요. 그거랑 닮은 생활의 물건을 그리든지 붙여주든지 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삼각형, 원, 그리고 멍등의 평면도와 정육면체, 직육면체, 구 이런 것들의 입체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카드를 작성을 하는데 입체도 그리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나무 벽돌 쌓기 장난감을 사용을 해서 이제 태교를 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숫자 공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생활 일반 교양. 네. 생활의 지혜와 일반 교양을 이야기해준다. 예를 들면 요리 방법, 조리기구, 영양, 맛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사실 이거는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뭐 요리를 할 때 조리기구에 대해서 후라이팬, 뭐 냄비에 대해 설명을 해준달지, 밥 먹을 때 숟가락, 포크 이런 거 설명을 해준달지,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음식을 먹을 때 짜다, 달다, 담백하다, 달콤하다 뭐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줄 수 있고요. 샤워할 때도 뭐 물에 뜨겁고 차가운 정도, 차갑다, 뜨겁다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뭐 식사를 한 후에는 양치를 해야 되고 뭐 자기 전에는 씻어야 돼 이런 것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제 생활 일반이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아기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기랑 동일합니다. 산책학습. 네. 산책을 하루의 스케줄에 짜놓도록 한다. 임신 초기 교육과 동일하게 산책을 하면서 오감으로 느끼는 세상을 이야기를 해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여기 슬라이드 상에 빠뜨린 게 있는데 이제 동화책, 그림책 읽어주기. 이것도 사실은 초기 교육이랑 동일하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이제는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가르치자. 추상적인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중요한 거, 살면서 그리고 아이에게 중요한 거, 꿈, 우정, 사랑, 뭐 용기, 정의,
이런 것들을 동화책을 이용을 해서 이제 동화책의 교훈 중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여기 책에 따르면 세계의 민족이나 풍경에 대해서, 동식물에 대해서, 또 육지와 바다에 대해서, 하늘에 탈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이제 세상학습이죠. 그런 것들을 책을 사용을 해서 이제 엄마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준다. 그리고 이제 이런 추상적인 개념 또한 이제 동화책을 매개로 해서 설명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간혹 이제 잔혹한 장면이나 무서운 장면이 있으면 삭제해서 들려줘라. 굳이 이제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고 안전한 곳이야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지, 뭐 그거를 테넷 때부터 이제 뭐 선악에 대해서 가르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스세딕 씨는 그럽니다. 그리고 네, 이제 5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빠의 태교. 네, 태교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아버지의 태내 교육 시간을 할당해서 아빠가 잘 알고 있는 분야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서 아기 내에 이제 다른 채널로부터 자극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의 굵고 믿음직스러운 목소리는 이제 아기 뇌를 자극을 하는 새로운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엄마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아빠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도움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이런 아빠의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아빠가 뭘 설명을 해주면 엄마가 관심 있게 들을 거잖아요. 그러면 호기심, 엄마의 호기심, 이런 것들이 또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이고요. 네, 아주 사실은 이 스세딕 부부는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인데 그때부터 정말 태교라는, 태내 교육이라는 그런 개념조차 없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행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태교들을 부부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이런 정성 어린 태교는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태아는 천재다라는 책을 아주 감명 깊게 보았고요. 이 스세딕 태교법을 바탕으로 해서 100% 다 동일하게 지킬 수는 사실은 없었지만 최대한 바탕으로 해서 이제 태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뭐 플래시카드랄지 제가 하고 있는 태교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사실은 아기를 아직 낳아보기 전이라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태교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태교나 뭐 출산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영유아 교육이랄지 뭐 영어 교육이랄지 뭐 제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업로드할 생각인데요.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낼게요. 네, 편집을 하고 싶진 않으니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임신 후기 5개월 이후부터 스세딕 부부가 이제 출산까지 했었던 이 스케줄표인데요.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죠. 네. 웬만한 이 스케줄은 거의 동일해요.
출산 전이랑 엄마의 생활이나 행동은 동일하고요. 뭐가 추가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인사하고 음악 듣고 음악 이제 듣는 거 동일하죠. 사실은 이 임신 후기 교육은 정기 교육에 추가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네. 뭐가 있을까요? 또 여기에 보면 추가된 게 이제 세면장이나 부엌에서 행동이나 식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 이 생활의 지혜, 생활 일반 교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라고 되어 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저희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하네요. 그리고 시간을 또 내서 문자 모양 읽는 방법, 네, 영어 공부, 한국어 공부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나 그림책 들려주는 것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잠 자고 난 이후에 이제 숫자 학습 했고요. 산책 나가는 것도 동일하네요. 음악 듣고 부부 자궁 대화 시간도 동일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가 달라졌냐면 이렇게 일하면서 그냥 얘기해 주는 거 요거 추가됐고, 그 다음에 한국어 공부 시간, 영어 공부 시간, 그 다음에 숫자 공부 시간 요거만 추가됐네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네. 다만 이제 초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좀 냈어요. 요거랑 요거 하네요. 네. 시간을 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제득 씨의 하루 일과표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시간을 딱딱 맞춰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생활 리듬을 딱 맞춰서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반성은 되네요. 어쨌거나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까지고요.